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갈라타사라이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1부 2위의 갈라타사라이입니다. 맨유를 상대로 3대2로 승리했을 때의 전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상대의 빌드업 리더 카세미르를 대놓고 저격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보는 모습이었는데 바이언도 키미히에게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감안하면 바이언을 상대로 맨유전에서 보여주었던 양상으로 몰고 가면 적어도 맞불을 놓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독일 1부 3위의 바이언입니다. 마인츠를 상대로 공격진의 퀄리티와 공간 창출 능력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히 수비진의 뎁스가 아직도 문제라는 점과 키미히에게 의존하고 있는 중원입니다.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굴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갈라타사라이의 호전적인 스타일과 메뉴를 이긴 방식이 바이언의 약점을 정확하게 후벼팔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노이어, 우파메카노, 마즈라위, 게레이루, 고레츠카, 그나브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언의 승리를 점치게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여전히 중앙 수비와 중원이 불안한 상태인데 맨유를 상대로 갈라타사라이가 매우 호전적으로 나서면서 상대 빌드업의 리더를 저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바이언에게는 큰 부담일 것입니다. 적어도 갈라타사라이가 맞불을 놓을 만한 전력은 됩니다. 3.5버를 픽하는 것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다음은 인터밀란과 잘츠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위의 인테르입니다. 그동안 좀 고전했던 토리노를 상대로 3골을 뽑아먹을 정도로 올 시즌 인테르의 초반 기세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실 라우타로가 올 시즌에는 기복을 좀 줄인 상황이라 중원과 수비의 안정감이 디폴트라고 할 수 있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꾸준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츠부르크의 기동력도 인테르의 중원과 수비가 1차적으로는 저지를 할 수 있을 만합니다. 결장자는 아르나우토비치, 쿼드라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 1부 2위의 잘츠부르크입니다. 늘 전진성과 기동력을 무기로 삼는 팀인데 이미 코어 라인이 단단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이 공격이 별로 효과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인테르도 기본적인 안정감과 수비는 좋은 편이라 이를 기동력 하나만으로 공략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라인을 높게 올리는 특성이 상대 투톱에게 공간을 많이 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할 것입니다. 결장자는 오코, 페르난도, 오모레지, 왈레네르, 모그랄라, 비스트러프, 코이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잘츠부르크의 공세는 인테르의 단단한 코어에 1차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높은 라인이 인테르 투톱에게는 공간 활용에서 이득을 줄 수 있는 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우타로의 올 시즌 기복이 제법 줄었다는 점도 인테르 입장에서는 호조라고 할 수 있을 듯하죠. 인테르의 승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코펜하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맨유입니다. 셰필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입니다. 하지만 7할이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도 여전히 답답했던 공격력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일단 이 경기에서는 총력전으로 나서면서 UCL에서의 희망을 이어가려고 할 텐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코펜하겐이 바이언을 상대할 때 썼었던 뒷공간 공략에 대응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맥과이어가 잘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민첩성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결정자는 마이누, 완비사카, 산초, 리산드로, 말라시아, 카세미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1부 1위의 코펜하겐입니다. 바이언이나 갈라타사라이 등 호전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의 뒷공간을 파면서 선제골을 꾸준히 넣는 등 생각보다 공격력이 괜찮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전력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라 동점 내지 역전을 후반에 허용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사실 맨유를 상대로도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충분하지만 결국 수비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결정자는 보일레센, 클램, 멜링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맨유가 앞설 순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코펜하겐의 역습과 선제골 본능은 상당히 부담일 것입니다. 맨유의 맥과이어가 가지고 있는 기동력 문제와 카세미르의 이탈 등 맨유가 수비면에서 가지고 있는 난조도 충분히 있고요. 2.5오버를 픽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랑스와 에인트호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5위의 랑스입니다. 무패 행진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득점력은 아직 100% 올라왔다고 보긴 어렵지만 압박의 질이 높아지면서 대량 실점 빈도가 시즌 초반보다 줄었다는 점은 다행일 듯합니다. 일단 중원에서 시작되는 압박의 강도가 팀의 장점이었고 아인트호벤의 전진을 최대한 막아내면서 역습으로 이어가는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인트호벤은 리그와 UCL에서의 실점 페이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결정자는 카버트, 파리네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덜란드 1부 1위의 아인트호벤입니다. 리그에서는 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체급으로 찍어 누르면서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중입니다. 하지만 늘 이 팀 감독 페터 보츠의 약점은 역습 제어에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UCL 레벨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한 번도 치르지 못했고 조별리그에서는 매경기 멀티실점을 면치 못하는 중입니다. 리그든 UCL이든 라인을 기본적으로 높여놓는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결정자는 오비스포, 랭, 주니오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에서야 아인트호벤이 체급으로 상대를 누르는 공격적인 운영이 잘 통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츠 감독의 약점은 역습 억제입니다. 랑스의 압박의 질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은 잘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습으로 이어가게 되면 일단 랑스가 상대의 전진을 억제하면서 좋아진 수비 능력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랑스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